직원 그냥 아래로 그냥 제가 등록을 해서 저도 사 먹고 했었는데, 근데 저랑 홀짜펠 교수님이 같이 시작한 회사가 작년에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사업을 하면서 ABO가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희 회사의 주 파트너가 아메이다 보니까 특수관계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재는 탈퇴하고 저희 가족분 이름을 통해서 지금 사서 먹고 있기는 하는 그냥 엔드 유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데 그 아메이랑 같이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제가 바라보는 아메이에 대해서도 이따가 발표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지오셉이고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창업한 게 아니라 여기 미래는 홀짜펠 교수님이랑 함께 창업을 했어요. 홀짜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한국에 2007년에 오셨고, 원래는 한국에 오실 분이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교수님 따라서 해외 학회 많이 다니면서 해외에 나가서 홀짜펠 교수님이랑 함께 공부를 했고 홀짜펠 교수님이랑 함께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다들 제가 독일에서 창업한 줄 알아요. 또는 스위스에서 창업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에서 창업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묻는 게 왜 홀짜펠 교수님이 한국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해요. 왜냐하면 홀짜펠 교수님 원래는 독일의 막스루브너라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 저기가 이제 독일 German 그 원래 원어로는 German Federal Institute of Nutrition and Toxicology라고 해서 그 독일 연방 영양 독성학 연구소의 소장을 17년을 하시고 독일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 하시고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의 종신 회장 하시고, 아무튼 이거 끝나시고 나서 이제 스위스 취리 공대 또는 로장 공대 쪽으로 이미 초청이 있어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상황에 홀짜펠 교수님 그 당시에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걸 통해서 알고 계시던 한국인 교수님 김영길, 저희 돌아가신 한동대학교의 고 김영길 총장님이랑 신영길 교수님 두 분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셨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2년만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2007년에 한국에 2년만 계시려고 오셨다가 지금 거의 뭐 17년 8년째 작년에 영주권까지 얼떨결에 나오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한테 완전 낚이셔가지고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계시는 분이 홀짜펠 교수님이시고, 홀짜펠 교수님은 그때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홀짜펠 교수님을 이제 낚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교수하러 오라고 하면은 절대 안 올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하러 오라고 해서, 왜냐하면 홀짜펠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 집안이세요. 그래서 홀짜펠 교수님 할아버지가 1902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셨고, 홀짜펠 교수님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50개 이상 설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드님 두 분도 아프리카 선교사세요. 그래서 2002년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홀짜펠 패밀리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교하러 온 1902년, 그 손주들이 선교를 시작한 2002년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홀짜펠 교수님 되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연봉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받으면 비자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정도로, 정말 저는 이제 홀짜펠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경영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경영경제 공부를 먼저 하다가 IT 공부도 했었고 하다가 학부 때 군대 갔다 와서 생명과학을 부전공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연구실을 들어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영길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갔다가 신영길 교수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다. 근데 네가 영어를 잘하지 않냐.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거든요. 네가 영어를 잘하지 않냐. 가서 너는 일단 교수님 시다를 해라 해가지고 갔던 게 홀짜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다가 이제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까지 하고, 저는 이스라엘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 포지션으로 하려고, 교수님이 이제는 스위스 돌아가셔야 되니까 총장님이 이제 저 와가지고 교수님 밑에서 1, 2년 하다가
교수님 이제는 보내드리자.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사셔야지 이제 보내드리자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교수님이랑 같이 과제를 써내기 시작했는데 얼결에 과제가 엄청,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저희 연구실로 7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되게 굵직한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3개를 해버리면서 70억이 넘는 과제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 석박생이 24명까지 됐어요. 24명인데 저희 연구실 공간이 여기 강당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게 저희 실험 테이블 2개 있는 게 저희 연구실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4명 학생이 다 서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빈 공간을 찾아다니다가 되게 좋은 공간이 있길래 총장님한테 이거 달라고 했더니 총장님이 창업보육센터라서 창업하면 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창업한 회사가 HM파마라는 회사. 그렇게 창업을 해놨는데 또 갑자기 거기에 투자가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저희가 그냥 대학으로서 종근당, 일동, CJ 이런 데 유산균 같은 거 개발을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저희가 CJ에서 이제 도와드리던 분이 어느 날 연락이 오셔서 제가 미국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저희 회사의 그 높은 본사 임원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교수님 쪽 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처음 발표 세미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처음 가서 세미나 한 게 아센타워 29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아메이로 그때까지 그분이 자기가 뭐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인가 뭐 ABG에 취직했다라고 해가지고 뭔지 모르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메이에다 처음 강의를 한 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처음 강의를 했고 근데 저희 회사 창업이 2016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창업은 됐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아메이 임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본사분들이 강의를 너무 잘 들었다. 자기네들이 진짜 찾던 기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사료를 좀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연사료 주세요 해서 제가 보통 연사료를 세미나 하면은 뭐 50에서 2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사료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저한테 연사료를 주겠다고 한 게 3만 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3만 불이면 지금 환율 따지면 4,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강의했는데 4천 그랜저 한 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알겠다. 이거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받아본다 했더니 그 대신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자기네한테 했던 강의를 아무 데서도 6개월 동안 하지 말라 라고 해가지고 알겠다라고 해서 돈 받고 그냥 연구하고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국 그 글로벌 아메이 본사에서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특허를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TNO나 뭐 이런 데 몇 개를 찾기는 했는데 저희 회사 특허 아니면 이 사업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어물쩍 그 특허 보고 이런 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물쩍 와가지고 이게 뭐 대표님 회사가 HM파마 뭐 이제 신약 개발 쪽 하니까 어차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약 개발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약 개발하시는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 하는 거는 자기네한테 독점을 좀 달라 해가지고 뭐 우여곡절은 좀 있어요. 우여곡절은 있는데 나중에는 알겠다라고 하고 20년 독점, 20년이 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가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을 통째로 다 드리고 특허를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 기술에 대한 정권을 20년간 독점으로 사용을 해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카피 제품이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아메이가 20년 독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세미나 한 게 아모레 퍼시픽을 갔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도 방판 조직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갔더니 본부장이 제 세미나를 듣더니 저희 회장님이 들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진짜로 서경배 회장이 저희 회사를 왔어요. 엄청 저희 막 되게 후진대였는데 막 엄청 큰 벤츠 막 큰 배기자 그거 타고 막 그 보디가드들 데리고 경호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미나 듣더니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에다가 아모레가 5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도 아모레는 이 사업을 하나도 하지를 못해요.
아메이가 먼저 도장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CJ 투자했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서진석 의장도 만나고 셀트리온도 저희 투자했지 다 했는데 현재 아메이가 이 기술을 아메이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됐어요. 이 기술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제가 그 과학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글로벌 학회 가가지고 최우수상 같은 거를 한 번만 받아도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5년 동안 5번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젊은 과학자상을. 근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거를 홀자프렐 교수님이 저희한테 시킨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홀자프렐 교수님은 이런 거를 10년, 20년을 선구자적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시키는지 몰랐는데 그냥 순종의 의미로 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학회 가서 발표했더니 최우수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5번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는 2010년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할 건데 서두로 잠깐만 하고 가보면은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장안의 미생물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너무 복잡하다. 이 미생물이 30조예요. 한 사람 장안에 있는 미생물이 30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지구 위에 나무가 3조 그루예요. 나무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3조 그루인데 여러분 장 속에 미생물이 30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이해를 하려면은 지구 생태학을 하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의 변을 가져다가 재미삼아 돌려봤더니 사람 몸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우주, 이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만 바꿔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병들을 고쳐낼 수 있다. 이따가 설명드릴 면역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크론병, 뇌질환, 자폐증, 우울증,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질병들에 대한 답이 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에 있다. 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알았는데 그래 그럼 이제 바꿔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어떻게 조절해서 바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간이 망가지면은 간을 고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을 그대로 이식을 하듯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먹어서 이식을 하자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똥 캡슐 만드는데 포커스를 했고 동물 실험을 해도 다른 우울증 걸린 사람 똥을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우울증이 걸려요. 자폐 있는 아이의 똥을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자폐 성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똥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홀짝별 교수님 저한테 얘기했던 게 똥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데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같죠. 너무 당연한 거 같지만 여기도 이게 휩쓸려가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거 못해 그냥 똥을 먹어라고 하니까 다 그래 똥을 먹자 이러는데 홀짝별 교수님만이 유일하게 똥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똥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내는 기술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교수님 이게 쉬우면 아무나 다 했겠죠. 근데 뭐 아무튼 순종의 의미로 그냥 했는데 그거를 해놓고 났더니 가는 데마다 최우수상을 계속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메이 본사에서도 찾는 기술이 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꾸면 되는데 똥 안 먹고 바꾸고 싶다. 아메이에서 똥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 안 먹고 이것 좀 바꾸고 싶다라는 게 그 본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를 그거를 딱 본 거고 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똥을 먹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약간 큰 그림으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다 암 치료제만 연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50년대 60년도에 제가 생명과학과 출신이면은 가장 핫한 연구 토픽이 뭔지 아세요? 결핵이에요, 결핵. 그때 결핵, 흑사병, 결핵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 결핵 연구해요 하면은 탑 사이언티스트. 결핵 연구한다면 투자금 엄청 받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결핵 아무도 안 하죠.
결핵으로 죽는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는. 그게 흐름이 그게 이제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1970년대 가장 핫한 토픽이 뭔지 아세요? 심장병이에요. 그때 사일런트 킬러, 소리 없는 살인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심장마비나 심장병의 원인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걸 다 알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금만 넘어가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먹는데 혈압약 이거 한 알에 50원도 안 해요. 이게 50년대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엄청 핫했어요. 그 다음은 에이즈였어요. 에이즈도 이제 완치가 됐죠. 불치병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가서야 과학자들이 시작한 게 항암제예요. 암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암도 완전 불치병은 아니에요. 암도 완치율이 85%가 넘어요. 제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키트루다나 이런 약이 제 아버지가 그때 그 재발하셨을 때 이 키트루다를 쓸 거냐 말 거냐를 의사랑 논의를 하는데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6천만 원인데 6번에서 10번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하면은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냥 안 쓰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불과 10년 15년 전인데 지금은 완치율이 85%예요.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104%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대장암 완치율이 98%예요. 이런 이제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다 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넥스트 에라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의 발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욕심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넥스트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느냐? 이제 내가 오래 사는 거는 병원에서 어떻게든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의사들 말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해요. 재수 없으면. 왜냐? 생명 이 장치 붙여놓고 살리는 거는 100세, 120세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기간을 어떻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로 진짜 이 건강 수명 내가 그 120살까지 누워 있으면 뭐해요? 12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수 있으면 그게 퍼펙트한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흐름이 결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고객이 암 치료제나 제약회사나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고객들이 결국은 헬스케어라고 하는 헬스 앤 웰네스 영역으로 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아메이를 봤을 때 아메이가 초강자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약간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메이 직원도 아니고 아메이의 이 결부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또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저는 적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어려서 외국에서 살았던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다 떨궈 놓고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을 아메이보다 잘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경영과 경제학을 할 때 그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품의 판매의 개념이 어떻게 가기 시작하냐고.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제품을 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이건 뭐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제 뇌피셜인데 제품을 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정말 최고였어요. 그때 아메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간 세월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뭐를 사느냐? 브랜드를 사는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 자기네가 화장품 하나도 안 만들어요. 아시죠? 브랜드만 있는 거예요. 설화수, 헤라 브랜드만 있는데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엄청나게 사는데 뒤집어 보면은 다 코스맥스, 콜마 뭐 다른 데서 다 만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사요. 왜냐? 브랜드를 사는 게 명품 그거 뭐 많이 맞죠. 다 어디서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브랜드를 사는 거잖아요. 그때 아메이가 스트러글을 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메이가 그때는 브랜드 파워가 이런 TV 광고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면서 스트러글을 했던 시절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시절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를 산다고 생각하세요? 가치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을 사는 거예요. 철학을 사람들이 이제는 스타벅스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그 1인 카페 많이 가요. 인디 카페 이런데 나하고 철학이 맞는
뭐 옷 파타고니아 이런 거 아세요? 파타고니아 같은 옷 이게 보면은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하나 사서 입었는데 되게 비싼데 하도 핫하길래 사봤어요. 근데 그거를 뭐 50% 세일했는데 제가 7만 원, 8만 원 주고 샀거든요 티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까실까실하고 진짜 별로인 거예요 티셔츠가. 야 이게 뭐야 하고 딱 뒤집어가 이거 진짜 완전 쓰레기 같은데 하고 뒤집어 갔더니 라벨을 진짜로 당당하게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써놓은 옷을 이걸 100%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진짜 쓰레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왜냐? 그 철학이 맞기 때문인 거야. 이 환경보호라는 철학이 맞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1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시절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돕고자 한다라는 이 철학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다른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세일즈 하시는 곳에서 이제 초청을 좀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가가지고 보면은 컨설팅 같은 걸 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바로 손절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업자가 만들어놓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You First, Me Second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철학은 이거는 사실은 천만 불짜리 철학이에요. 다른 데 가보면 다 돈 이러다 끝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영역은 AI가 일부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대변을 하고 너의 건강 상태가 어때? 이제는 너는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냥 이 인류가 있고 이 인류 가운데 그냥 너는 원 오브 댐인데 타이레놀처럼 하나 만들면 그냥 다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아니라 너는 말이지. 너는 네가 왜 아픈지 알아?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너는 특별해. 너는 이런 게 있어. 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10년, 30년을 이끌어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암에서 결국 다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승차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다가 20년 독점을 그냥 과감하게 줬느냐. 사실은 이렇게 안 풀렸으면 저 배임으로 철컹철컹 감옥 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 임원들이 엄청나게 뜯어 말렸어요. 어떻게 이 기술을 한 회사에다 20년을 통째로 줘버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라고 하는 세상은 아메이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라고 사실 그때 이미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을 20년 독점을 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은 지금 순간을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에서 30년을 보면은 아메이가 지금껏 닦아놓은 이 엄청난 성공 가도의 길에 여러분이 이제 막 탑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때까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진짜 핵심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건강하고 의미 여러분이 뭐를 고쳐줄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네가 의미 있게 사는 거, 네가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 아메이의 철학을 진짜로 계속 나누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제 5년 이내에 사람들이 이 아메이의 철학을 알게 되면은 다 이쪽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모든 비밀이 사실은 원래 사람의 유전자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하던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말 옛날에 이 인간의 유전자를 우리가 다 해독을 해내면은 이제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라는 거를 이미 공표하게 됐고 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뭐냐, 아까는 이 건강이라는 게 한 사람의 유전자 안에 소속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헬스라고 하는 개념은 유전자도 중요해. 근데 내가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엄청 더러운 물 마시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데서 영양소도 못 먹고 하면은 나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우리 건강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유전자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본 정말 이 엑스포점은 뭐냐, 뭐 미세 플라스틱, 대기오염, 화학물질, 인스턴트 식품 또는 우리가 먹는 더블X 건강기능성 식품.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한 명은 뭐 애모스피어에다가 이스프링에다가 더블X에다가 매일 하는데 한 명은 들어온 물에 들어온 공기에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건강상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이거를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케이드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12년 전에, 13년, 11, 2, 3년 전에 아메이가 스탠포드 대학이랑 1,000만 불을 주면서 이 엑스포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걸 제가 기사를 찾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시절만 하더라도 웬만한 연구소나 대학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한 기업이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돈을 스탠포드에다 주면서 할 수 있는 연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가 이런 연구를 미리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또다시 뭐가 아메이가 가져온 수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엑스포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블 X를 먹고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는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라.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셔도 한 명은 암이 걸릴 수 있고 한 명은 멀쩡할 수가 있더라. 한 명은 되게 이상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한 명은 되게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메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2년차, 3년차가 지나가던 시점에 아메이가 찾기 시작한 기술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기술을 막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절에는 제가 하는 얘기들 학회 가서 제가 많이 발표했거든요. 아무리 발표해봐야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우리나라는 맨날 다 집어치우고 로고송만 락토핀 뭐 이런 거 하면서 9,900원, 7,900원 다 이런 거에 정신 팔리던 시절이에요. 아무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진가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 됐어요. 그냥 유산균이나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설탕 왕창 넣어가지고 그냥 달달하게 해가지고 팔고 그냥 그걸로 돈 벌 생각만 하던 시절인데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맞다. 한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고 이거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지만 체변지 깔고 변을 떠서 보내고 수십만 원의 분석료를 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개인에게 맞춰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음으로써 조절. 이거는 다른 회사들은 그때는 진짜로 쳐다도 보지 않던, 저한테 진짜 뭐라고 했냐면은 와 진짜 해외 공부까지 다 하고 와서 교수님에서 정말 다행이다. 당신 사업했으면 진짜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 못한다. 누가 그거 체변지 깔고 똥 퍼서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이 진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 이 내용의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한 인간이 제가 그 옛날부터 꿈이 돈가스집 사장이었어요. 인간은 돈가스집 사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 가서 장 봐오고 내가 새벽에 다 빵가루 묻혀놓고 튀겨서 내가 서빙하고 내가 돈 받고 내가 배달 다니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먹으면은 내가 더블 X 먹고 내가 뭐 하면은 내 간에서 다 분해하고 내가 다 분해하고 내가 다 흡수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뭐냐? 인간은 돈가스집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이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돈가스 튀길 일도 없고 내가 배달 다닐 일도 없고 내가 변호사일 필요도 없고 내가 회계사일 필요도 없고 내가 박사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위에서 메인 컨트롤을 하고 내 밑에 30조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30조의 직원이 있고 얘네들이 다 많은 것들을 처리하게끔 이 센터 컨트롤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좋은 기업은 좋은 직원이 많은 게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직원 관리가 안 되면 근데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직원은 관리가 안 돼. 그냥 M&A 해가지고 흡수합병 해가지고 다른 거 갖다 넣어야 되라고 얘기할 때 아메이는 저희랑 같이 아니야.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집 살아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거 하는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되고 한 명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해보면은 이 비만인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비만이 되는데 마른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마른 상태로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진정한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저희가 지금 회사한 이후에도 과기부에서 지금 55억짜리 과제를 받아서 이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저희랑 3자 공동 연구거든요. 과기부에서 55억을 줘가지고 불치병 치료제를 하는데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폐쇄성 폐질환 치료가 불치병이에요.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낫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폐쇄성 폐질환이 다 폐암으로 발전을 해버려요. 폐암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게 오직 불치병이고 원인을 모르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고등어 많이 구워서 그렇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뉴스 나온 적 있잖아요. 고등어 많이 구워서 폐암 많이 걸려 이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알지를 못하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그 3년 차가 딱 가면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연희동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소득물 중에 하나가 뭐냐? 변을 저희가 52개인가 1개를 찾았어요. 51개인 것 같아요. 51개의 변을 찾았는데 이 변이 뭐냐면은 금보다 더 길어요. 그 똥이. 진짜 금똥. 진짜 금똥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그 인간극장 같은 거 보시면은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계속 찾아다녔던 건데 할머니 진짜 100세 넘은 할머니인데 허리만 약간 구부럽지? 그러고 이제 이거 들고 밥 매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정정하게.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하려고 딱 들어가면 되게 당황하는 게 담배 한 대 딱 피고 계시고 그래서 저녁 드시는데 소주 2병 딱 드시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시는데 100세 넘었는데 그냥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런 분을 저희가 슈퍼 리스폰더라고 해요. 초반응자들. 초반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평생을 그렇게 폈는데도 폐쇄성 폐질환이 한 번이 안 걸리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녔고 51개의 똥을 찾았어요. 이게 진짜 금똥. 그 안에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똥을 저희가 쥐한테 먹인 다음에 쥐한테 미안하지만 이 쥐를 스모킹 챔버라고 해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 데다가 하루 종일 넣어놔요. 며칠을 넣어놔요. 좀 미안한데 그러고 딱 나오면은 이 할머니 똥 이식받은 먹은 쥐는 폐가 아기 폐가 돼요. 근데 젊은 나이에 폐쇄성 폐질환이 걸린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폐가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할머니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폐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불치병 치료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폐나 우울증이나 거의 동일해요. 전부 다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 다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미생물이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누구는 이거를 독으로 만들어서 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사람들을 저희가 슈퍼 리스폰더라고 불러요. 초반응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질병이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 히포크라테스가 만병의 근원은 장이다. 의사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무슨 뭐 알지도 못할 얘기하고 있어 이랬는데 최근에 논문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맞은 것 같다라고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반문을 할 정도로 만병의 근원이 장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정말 1, 2, 3로 따다닥 하고 끝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면역이에요. 면역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이게 그 바흐라고 하는 교수가 2002년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낸 논문인데 2002년만 해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이제서야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가 이제 막 끝나가지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다 끝난다. 이제 유전자를 갓 읽어드렸으니 우리가 이것만 분석하면은 사람들 아무도 암 안 걸리고 아무도 치매 안 오고 아무도 우울증 안 오고 다 바꿀 수 있어 라고 꿈꾸던 시절인데, 이때 바흐라는 교수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논문을 내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논문을 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은 튜버클로시스, 이게 결핵이에요. 결핵, 간염, 류마틱 피버, 볼거리, 홍역,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사망률이 엄청 났어요.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거 연구하면은 그냥 막 노벨상, 막 탄저균, 뭐 로버트 코크, 막 노벨 의학상, 뭐 메치니코프 노벨 면역계의 아버지 하면서 다 상 받던 게 다 이 시절들에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누구나 엄청난 연구였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는 병조차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와 NSAFA나 이런 의약품들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것들을 먹으면서 장내 미생물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다 초토화가 됐고, 초토화가 됐더니 그때부터 해서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다 자가 면역 질환들이에요. 천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일형 당뇨, 요즘 아이들 자폐, ADHD, 이런 뇌 질환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 장내 미생물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걸 이 바흐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면역은 뭐냐? 외부와의 소통이에요. 근데 소통이 뭐냐면은 내 몸에서 면역 세포는 매일 태어나요. 이 허벅지단에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태어나는데, 얘네는 본투비 솔저예요. 얘네는 M16 들고 태어나요. 총 들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얘네 일이에요. 모든 일단 사멸시켜야 되는 게 얘네의 일인데, 문제는 뭐냐? 태어나면은 손에 총은 들고 있는데 지능은 애기 지능이에요. 아무것도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해. 눈이 장님이 장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 광화문에 군인 100명이 총 들고 왔는데 다 장님이야.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냥 총질을 아무데나 하고 아군 적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 면역 세포를 어디로 보내느냐? 처음 보내는 게 장이에요. 우리의 장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몸이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입에서 항문까지 구멍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주변을 제 살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쇼윈도예요. 쇼윈도. 그래서 제가 먹은 거, 미생물, 이런 애들이 다 이 장 안에, 장 속에만 있어요. 내 혈액으로는 미생물이 씹어서 분해해 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 속에 있는데, 거기를 이 면역 세포들이 가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게 음식이구나. 이런 거 들어온다고 내가 총질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 얘 주인이 이거 매일 먹는데 내가 이런 거에다 총질하면 난리 나는 거구나 해서 음식이 뭔지, 톨러런스, 관용성을 배우기 시작해요. 뭐를 공격하고 뭐를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보기 시작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몸의 면역세포라고 상상해보세요. 내 혈액 안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보는 건 내 몸밖에 없어요. 다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총은 들고 있는데 내가 뭐를 공격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보는 게 미생물을 보면서, 아, 살아있는데 내가 아닌 애들은 이런 거구나. 살아있지만 내가 아닌 종류에 대해서 습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 면역세포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면역력 센 게 좋아요라고 다 얘기했다면,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미 현대인은 면역력이 너무 세서 문제다. 면역력이 너무 세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이 면역세포가 눈알이 없다 보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공격하지 말아야 돼. 내가 땅콩 먹었는데 왜 난리가 나냐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게 관용성이 없고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은 내 장내 미생물이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와요. 이게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놓친 기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한국어로 딱 보시면은 아기 때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이 마주치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 즉 미생물들은 아기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줘요. 무슨 얘기냐? 16세 이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6살 이전에 이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면역 세포가 그거를 보고 평생 자기가 기억력을 만들기 시작하고 평생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장에 미생물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은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돼요. 헬시 이뮨 임프린팅.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돼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당뇨, 뭐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이런 것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16세 이전에 항생제 때문에 이 미생물을 많이 잃어버린 아이들은 병적인 면역이 각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의외로 85세, 90세 가신 분들 정정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보는 가장 문제의 이 세대가 어디냐?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는 어렸을 때 특히 50대, 60대 이분들은 어렸을 때 항생제를 무슨 케미칼 먹듯이 하던 시절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가 면역 질환, 뇌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일들이 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왜 크론병이 요즘에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시는 거 아니죠? 왜 크론병이 이렇게 많아지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총 들고 나왔을 때 가지는 첫 번째 태스크가 뭐냐? 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100만에서 600만 개 중에 하나꼴로 암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 암 세포를 딱 보고 죽여야 되는 게 얘네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암 세포가 처음 태어날 때 암 세포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장세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세포가 눈을 약간 한쪽 눈을 잃죠? 그럼 제일 먼저 공격 시작하는 게 장인 거예요. 암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크론병이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면역력, 내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내 평생의 건강과 면역에 직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회이사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하버드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분들도 무척 많은데 이분들은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키트, 이 마이랩 키트는 제가 사가지고 보내드려요. 근데 이분들은 받으면은 자기 애들 변 다 해가지고 페덱스에 태워서 보내요. 페덱스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그분들은 100만 원을 써서라도 자기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다른 애 똥 안 먹고 이거 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아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안타깝게도 한국 아미만 모르는 거예요. 이 ABO 분들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이 16세 이전의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이런 일들이 생기나 안 생기느냐가 16세 이전의 면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 면역이라는 부분을 저희 장내 미생물이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장의 이 누수 현상이에요. 장누수 현상을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가혹해서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좀 빠르고 짧게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장은 일단은 장은 엄청난 필터예요. 되게 좋은 필터인데 생체 필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열었다 닫았다 해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일단은 얘네가 이 필터를 열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음식물이 없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 주인이 뭐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더 혈액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은 면역이든 뭐든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세포를 연단 말이에요.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장세포가 그럼 내가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눈이 없잖아요, 장 안에. 그래가지고 장세포가 내가 뭐를 먹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뭘 씹어.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 두 번째, 내 위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 얘가 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때까지도 마지막 시그널을 주지 않아요. 왜냐? 껌만 씹어도 물만 마셔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시그널을 안 주는데, 정확하게 아, 내 주인이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대사체,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대사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믿어요. 아, 뭘 먹었어. 왜냐? 인간은 거짓말을 해도 미생물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내가 입으로 넣어준 걸 먹고 무언가를 만들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주인이 먹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마지막으로 딱 보내요. 그래야지만이 먹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먹었는데 내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안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폭음이에요. 폭음. 술을 엄청나게 마시면은 내 장내 미생물들은 보호기작으로 들어가요. 이 돌멘트라고 해서 보호기전을 하면서, 왜냐면은 알코올을 제일 싫어요, 미생물이. 그래서 알코올 들어오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손소독제 이런 게 다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균이나 바이러스 없애고. 근데 알코올이 왕창 들어오게 되면 이 미생물이 보호 기제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날 폭음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딱 느끼는 게 엄청난 허기짐이에요. 배가 되게 고파.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자극적인 걸 엄청나게 먹는데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내가 포만감에 대한 시그널은 안 오는데, 또 문제는 뭐냐? 내 장은 내가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을 또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먹은 이 많은 것들이, 똥에 같이 있는 것들이 장을 근데 열었는데 안은 그득해. 그러니까 똥이랑 같이 혈액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리키건, 장 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은 간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똥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문맥을 타고 간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간에서 면역세포들이 난리가, 똥물이 들어오니까 면역세포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간염이 시작돼요. 염증이. 그 간염이 시작되고 포만감은 안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되게 놀랍게, 우리 몸은 내가 뭐를 먹는다 하면은 내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근육이랑 간으로 보내요. 왜냐? 야, 주인이 계속 먹으니까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굶기 시작하면은 이 많은 영양소를 다 지방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왜냐?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주인이 또 언제 굶을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지방으로 갖다 싸. 이게 그래서 살 빼려면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굶으면서 살을 빼버리면은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다 지방으로 갖다 쌓아버려요. 그래서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엄청나게 먹어서 혈액에 그냥 당이 스파이크가 이빠이 올라가는데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 없다 보니까 내 몸은 굶는 줄 알고 그거를 전부 다 지방으로 갖다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으로는 에너지를 안 보내. 그게 딱 여러분이 포금한 다음날, 과음한 다음날 느끼는 숙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맛은 엄청 돌지, 먹어도 배는 안 부르지. 그런데 살은 쭉쭉 찌는데 근육의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일어나지 못하겠지. 간에 염증이 일어나니까 약한 미열에다가 두통은 오지. 간 염증은 생기지. 이게 폭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성인분들, 폭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 콜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당이랑 인산염이 미생물을 또 알코올만큼이나 많이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콜라 마시면은 술 마신 것만큼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진짜 이상하게도 성인병에 노출이 많이 돼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게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인데 이게 저희 마이랩 결과지에서 나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술을 많이 먹는 성인분들이라든지 요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마이랩을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현상들이 그 뒤로 다 수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워커힐 호텔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전 세계 이 소화기 내과 외과 교수들이 이게 모이는 학회가 있었어요. 워커힐 호텔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너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사람들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만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줘도 우리 병원 다 망하는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피식 웃은 거죠. 저희가 마이랩이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장 안에 이 뷰티르산만 조금 올려도 이 장 누수 현상부터 이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굿모닝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굿모닝 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광주 와서 잤거든요. 제가 출장 다닐 때는 못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저는 꼭 아침에 굿모닝을 해요. 굿모닝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제가 볼 때 아침에 굿모닝으로 넣어주는 것만큼 이 저희 장내 미생물은 일단은 아침에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거 넣어주죠. 그러면은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귀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젖산만 만들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타이트하게 직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아침에 그냥 식빵에다 뉴텔라 발라가지고 뭐 시리얼에다 설탕 같은 거 쫙 해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얘네는 하루 종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젖산만 그냥 만들고 끝나는 거고 아침에 얘네들이 바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파이토프로틴에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 살을 빼야 돼가지고 바나나도 안 넣는데 굿모닝 아침에 제가 전날 저녁을 되게 조금 먹거나 일찍 먹었다 그럼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러면 두유 아니면은 물 해가지고 두유를 한 팩을 가득 넣고 거기에다가 파이토프로틴을 큰 스쿱으로 한 스쿱 반을 넣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 마이랩 당연히 한 포에서 두 포. 전날 제가 좀 술을 먹었거나 뭐를 했다 그럼 두 포 아니면 마이랩 한 포 넣고 거기다 저는 그 냉동 블루베리를 한 15알 곰곰 블루베리 한 15알 넣고 그리고 쉐이커에다가 그리고 이스트비를 2알을 넣어요. 이스트비는 잘 갈려요. 그래서 이스트비 2알 넣고 갈아가지고 아침에 그거 쭉 먹고 이거 하면은 아침에 보통 한 500ml 제가 이미 이걸로 먹어요. 물을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 300ml 더 넣고 잘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오메가3랑 해가지고 아침에 쭉 먹어요. 저는 아침에 7시 전에 이거를 딱 먹고 점심을 가급적이면 2시, 3시 넘어서 먹으려고요. 그 시간이 제 장내 미생물이 저를 위해서 뷰티레이트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 6시간, 7시간 동안 얘네들 그렇게 바짝 해놓고 나면은 얘네는 하루 종일 제가 뭐를 먹어도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만들어주는 현상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에 식빵에다 뉴텔라 발라먹고 가면 그날 이 마이크로바이옴 개점 휴업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어떻게 얘네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자주해지는 거예요. 그날 장이 줄줄 셀 건지 내가 포만감을 느낄 건지 아닌지.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배가 고파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그 파이토프로틴이랑 마이랩이랑 붙어서 뷰티레이트를 만들 그 아침에 굿모닝을 할 때 365도 좋은데 365는 가급적 저녁 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그 파이토프로틴에다가 마이랩이 붙으면은 뷰티르산이 20%가 추가 증가가 돼요. 그게 저희 연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딱 얘네들이 파이토프로틴이랑 마이랩이랑 만나서 뷰티레이트 나오기 시작하면 포만감이 일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시까지 배가 안 고파요. 별로. 예, 그렇게 쭉 끌고 가시면 그게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은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많이 설명하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대기업이라고 했죠. 제가 저 한 8분만 더 하고 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대기업이고 이 30조의 직원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 30조의 직원이 뭐를 하느냐? 제가 먹은 브로콜리, 당근, 샐러리, 뭐 아침에 현미밥, 더블엑스, 밀크시슬 이건 제가 제 혈액에 넣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쪼개서 넣어줘야지만 이 혈액으로 가는 거지. 이거 쪼개서 넣어주는 미생물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더블엑스 먹으면 반짝하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더블엑스 먹어봐야 효과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더블엑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문제. 이거 저희 이제 곧 논문 나가거든요. 저희가 더블엑스 안에 있는 18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사람이 분해 흡수를 하지 못해요. 미생물만이 쪼개서 넣어줄 수 있는 성분 18가지를 봤는데 이 18개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15개 이상만 분해해도 좋아요. 그게 한 30%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내가 먹는 게 혈액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반응군, 제가 초반응군이라고 했잖아요.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뉘는 거예요. 더블엑스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효과 있고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효과 없고 이거는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뉘는 거고 이거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이랩이에요. 이거는 더블엑스뿐만 아니라 에콜뿐만 아니라 유로리티네이 이거 지금 치매랑 되게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유로리틴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유로리틴 안 만든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저희가 초반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분 진짜 저희가 뭐 여러분들 뭐 커큐민, 버버린, 뭐 라즈베라트롤 되게 유명하죠. 이거 여러분 다 드셔봐야 장내 미생물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기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맨셀 스펙 20만 7천 원짜리 사가지고 매일 까드셔봐야 여기서 안 받아주면은 진짜 여러분 집에 변기가 엄청 횡재하는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100만 원어치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기가. 그거 다 똥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장 안의 미생물의 조화가 중요하고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2012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다들 이거는 못해. 그냥 다양성 높은 사람 똥 그냥 먹어라고 할 때 아메이가 저희랑 개발한 게 유일하게 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다 써가지고 개발을 한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제가 2017년에 아메이한테 20년 독점을 줬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진짜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메이가 일단은 처음에 1세대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 1세대 기술만 이용해서 출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있는 아메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유전자 분석기를 활용한 1세대 기술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첫랩, 마크로젠, CJ 전부 다 1세대 기술밖에 안 써요. 미국, 호주, 뭐 바이옴, 뭐 다 1세대 기술밖에 안 써요. 유일하게 2세대 기술까지 썼던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1세대, 2세대 합쳐가지고 599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85만 원? 9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아메이가 계약하고 나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죽어도 1세대, 2세대 다 써야 되겠는데 가격은 22만 원에 맞춰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하다가 저희 골로 갈 뻔했는데 그러다가 아메이가 나중에 300만 불을 추가 투자하고 자동화 장비 사주면서 전 세계 이 가격으로 1세대, 2세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은 현존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아메이는 여기다 3세대 기술까지 엎어가지고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내는 기술까지 가져갔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를 다 쓴 기술은 전 세계의 아메이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제가
처음으로 스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출시와 동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곧 아마 이번 연도나 내년쯤에는 이 마이랩의 그 AI 버전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메이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마이랩 가격에 거의 저희는 한 3분의 1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분석 기간은 또 한 3분의 1 타겟팅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메이는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처음에 할 때 저한테 22만 원으로 만들어내라고 해서 저희가 속았구나. 맞아서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제약회사들이 다른 기술이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기술을 독점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거를 평생 출시를 안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왜냐면 그거 출시하면 자기네 제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래서 저희가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시를 해낸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마이랩을 통해서 6개 중에 하나를 먹게 되면은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임상으로 검증하고 출시한 전 세계 유일의 제품이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일단은 사람들의 전반적 반응도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에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똑같이 현미밥 먹었는데 가바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똑같이 그냥 엘라직산 그냥 뭐 석류도 먹고 과일 먹고 했는데 유로리틴 A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뇌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전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반적 반응도의 개선이 마이랩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어갔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이 8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보기 시작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보면서 그러면은 반응군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특징이 뭐야? 비반응군한테 그 미생물을 넣어주면 되잖아 라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저희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인 거죠. 엔자임 바이옴이 뭐냐 하면은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아침에 굿모닝 하시잖아요. 저는 굿모닝에 리스폰드 초반응자예요. 반응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굿모닝을 하면은 장에 가스 하나도 안 차요. 장이 편해지면서 포만감이 올라가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저는 기가 막힌 현상을 느끼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초반응자가 반인데 나머지 반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굿모닝 하면 가스가 너무 차가지고 일상이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23년에 나온 그 정도로 아메이가 빠른 거예요. 작년에 이 논문이 나온 건데 뭐라고 하느냐?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 이게 굿모닝의 주 요소들이거든요. 굿모닝에 들어있는 주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은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가스밖에 못 만들어요. 다 메테인, 황화수소, CO2, 수소, 가스를 엄청나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저 같은 초반응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세토젠과 메타노젠이라는 미생물들의 힘을 받아서 넘어가요. 넥스트로. 그때부터 이 초록색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약과 같은 물질들이에요. 아세트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돌아서 아세틸 CO에 나오고 크로토닐 CO에 나오고 뷰티릴 CO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뷰티레이트까지. 그럼 장이 다치기 시작하면서 포만감이 올라가면서 근육으로 에너지가 가면서 글라이코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뷰티레이트에서 감마 아미노 체인 붙으면 그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가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뇌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시면은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 종일 가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반응자들 넘어가는 사람들의 초반응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찾은 게 2070이라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2070을 가지고 소이빈이 이게 아메이 파이토프로틴이거든요. 여기에다 쳐봤더니 2070만 들어가도 3.6배가 넘어가는 비율이 3.6배가 증가해요. 360%. 근데 이거를 최적화를 하려고 효소까지 붙였더니 2070만 썼을 때보다 효소까지 같이 붙여놨더니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오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걸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이 되면서 못 넘어가시던 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가스가 저감되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 마이랩만 해도 정말 획기적인데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현존하는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가 현존하는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 왜 우리 더블엑스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죠?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GNC 또는 종근당 건강 왜 우리 밀크시슬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죠?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게 파이토바이옴의 기술이고요. 이거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없이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게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제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은 뭐 항암제, 뭐 제품 퀄리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훨씬 넘어서서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메이에서 마이웰네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삼각형 구조의 두 개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적인 요소를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이웰네스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이 곧 붙을 거예요. 이게 붙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여러분이 소비자를 찾아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죠. 야, 아메이에 가서 분석하면은 내 미래가 나온대. 내가 무슨 질병에 취약한지 나오고 내가 진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나온대. 왜냐? 전 세계에서 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버드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글로벌리 가장 파워풀한 이 알고리즘에다가 내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내가 무슨 운동하고 뭐 먹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까지 한 번에 다 나온대. 이게 지금 아메이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이거를 아메이가 15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스탠포드에다 1,000만 불이라는 돈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이 모든 여정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미국스러움인 거예요. 약간 진짜 큰 그림으로 가는 거죠. 아주 큰 기간을 두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진짜 10년 전만 해도 이 MBC가 커요, 유튜브가 커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만 해도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저 대학 다닐 때 UCC 콘테스트, 뭐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하면 제가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누가 보냐, 야 그 무한도전 봐야지, 여명의 눈동자 봐야지, 야 지금 야 이게 뭐야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밖에 안 봐요. TV 누가 봐요? 다 유튜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진짜 10년 전만 해도 저 처음 신혼 때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에 주말에 이마트 가는 게 연례 행사. 진짜 주차장 들어가는데 막 가면 진짜 막 카트가 치여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일주일치 먹을 걸 거기서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쟁여놓고 일단 일주일,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 이마트 아무도 쿠팡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쓰죠? 가장 심플한 원리예요. 돈을 어디다 쓰죠?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쓰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TV는 제가 요즘에 TV 틀면은 리모컨 돌리는 시간 반, 보는 시간 반밖에 안 돼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유튜브는 열면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열면은 제가 진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내가 봐야 되는 걸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너는 지금 이거 봐야 돼. 마트 가면은 갔다가 집에 오면 안 산 게 진짜 수두룩 야씨 이거 또 안 사왔어. 진짜 난리가 나는 건데 쿠팡은 들어가면 너 우유 사면 좀 됐잖아. 너 지금 우유랑 계란 사야 돼. 장짝 보고 나가려고 그러면 너 이거 안 산 거 같은데? 너 지금 이 재료 보면 너 파스타 하려는 거 같은데 너 이거 안 샀어. 다른 사람들 이거 사던데 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하는 적이 없어요. 저런 데가.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헬스케어는 그게 더 커요. 헬스케어는 사람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님들 홈쇼핑 보다 보면은 저거 왠지 나 같아. 이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의 미래를 안다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베이스의 숫자의 2배를 넘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지? 다가오는 이 세상 앞으로 30년간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아메이다. 2년 만에 실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하면 교수님들이 옛날에는 아메이랑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 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아메이 소개 좀 시켜달라고. 자기네도 연구 좀 하고 싶다고.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이런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는 학계에서는 반칙이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데이터베이스만 들고 있어도 안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더 좋은 빠르고 싼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면에다가 알고리즘까지 붙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인바디, 엑스바디에다가 마이 웰네스랩에다 건강검진 기록부 다 붙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다른 회사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모레가 이거 하다 바로 접었어요. 영양사 데려다가 앉혀놓고 하는데 영양사 앉아가지고 한 사람 자꾸 30분 이거 해주고 3만 원짜리 하나 팔면서 영양사 월급이 500만 원인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는 이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알고리즘에다 제품 여러분이 들고 나가면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10년 전에 진짜 유튜버가 될지 몰랐고 10년 전에 쿠팡이 이렇게 될지 몰랐고 저 알았으면 진짜 투자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마지막 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붙어가지고 폭발하는 영역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가장 큰 융합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랑 쿠팡 투자는 못했어도 여기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들어오셔야 돼요. 아메이가 지난 15년 동안 기차랑 레일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이제 탑승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아메이는 이미 제3자 기관들도 다 맞춤형 뉴트리션,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마켓에서는 아메이가 스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만 모르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거 할 거라는 건. 제가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몽이 되셔서 이 헬스케어 4.0이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것과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과 왜 아메이와 같은 그룹이 어느 연구기관이나 정부보다도 이거는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는 공감하시고 이제 앞으로 열려가는 이 마이랩뿐만 아니라 면역의 조절 오늘 말씀드린 1, 2, 3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앞으로 열리는 마이 웰네스 랩까지 저희가 내년까지 달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더 명확한 윤곽을 보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